헤드 시프트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쓰질 않고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는 게, 위험시에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돼요. 기아 봉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길게 잡아당기면은 수동식으로 바뀌고, 한 번씩 클릭해주는 거, 마우스 클릭해주듯이 딱딱 클릭해주면은 변수가, 이게 이제 높은 기아에서는 한 단씩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 낮은 기아 밀어주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넣으면은 거의 1단으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한 경우에 쓰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쓰고, 언덕을 올라간다든가 치고 갈 때는 요 오른쪽 플러스 키 있는 쪽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에 여기 마이너스 키에 있는 부분을 사용 시에는 갑자기 윙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평상시 때는 여기 우측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한번 눌러주니까 3단으로 되고요. 3단에서 지금 3단하고 4단 정도. 그래서 이 차가 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제 윙하고 나가는 부분은 지금 자동으로 4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시속 30km 차를 살 때 신호 과속 단속 기준을 무조건 그 연료 효율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그리고 경제성을 두고 차를 사기 때문에, 차를 배기량을 1300cc 이상을 선택을 안 합니다. 300m 앞에 1500cc를 시속 누가 돈 주고 30km 신호 주더라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쉽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1000cc, 그러니까 과거에도 1000cc, 1300cc급 차들만 탔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차를 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를 처음 사는 경우도 그냥 남들이 한 1500, 1600, 2000cc 타니까 처음 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2000cc를 무턱 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요즘은 고급화가 많이 돼서 경쟁사별로 차를 잘 찾아보면은 한 2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이제 2000cc 가량이거나, 이제 물론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차이긴 하지만요, 요즘은 경차라도 1000만원 갖고는 사실 못 사고, 옵션을 뭐 추가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한 2천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00cc급에서 1600cc급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 그 자체 중량감이나 무게감도 거의 중형차급 수준입니다. 근데 현대차를 브랜드를 꺼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1300cc급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봐도 1300cc급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배기량 폭은 이 정도인데, 현대차는 꼭 1600cc, 1500cc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반떼도 1600cc. 이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서 했을 때 얘기니까, 그래서 차를 선택할 때, 특히 초년생들이 차를 선택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이, 실제 차 가격만 보고 배기량 안 보고 차체 급을 안 보고 사는 경우들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차거든요. 기동력이 이전에 차가 꼭 필요하다면야 그 이상급의 차를 사든 상관이 없겠지만, 단지 출퇴근용이나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차가 있어야 된다는 선제 조건으로 차를 사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할 경우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중고차이긴 합니다. 중고차를 또 골라도 중고차에서도 뭐 가격이 단가가 무척 세다 그래서 2000cc급이나 그리고 배기량이 높은 차들 절대로 고르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연료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차 가격만 두고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브롬이나 프리우스 치아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잘 찾아도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견해입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자체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손해보는 차를 사고도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뒀을 때는 그 이익이 아니죠.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들이 끼어들 때도 보면은 뒤에 꼬리 붙는 걸 안 보고 그냥 이 사이드 밀러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근데 요즘 차들이 워낙 옵션이 잘 돼서 측면에 붙거나 꼬리에 붙은 차에는 이렇게 저렇게 사이드 밀러에 저런 것들이 표시등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옵션은 일반 운전을 그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할 줄 아는 운전자라면은 그 옵션은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보이면서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꼭 300m 넣으시기 앞에 바랍니다. 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사고에 하십시오. 큰 사고가 아니라 되게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에가 그 측면을 치고 들어가거나 선선을 바꿀 때 보통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있는 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다른 방법은 그 기능을 넣을 수 없다면 사이드 밀러만에 의존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틀어서 꼬리에 붙는 차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군대에서 총검술을 할 때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 방향을 보지도 않고 대검을 휘두르거나 칼을 찌르지 말라는 듯이 시선이 항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운전에서는 시선이 내가 90도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 그 90도 방향으로 시선도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운전의 습관이 그겁니다. 신호 과속 단속 시선은 구간입니다. 반대쪽을 향하는데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다. 그런 것도 문제죠.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시선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운전하면서. 되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시선만 처리를 잘해줘도, 그래서 이게 운전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 운전이 노련해도 운전을 못하는 게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눈이 이제 노안이 생기고 시선을 멀리를 못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시선을 멀리 보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지는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과속입니다. 과속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 기분으로 운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과속이 이제 하다가 급정거를 할 때에 많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 길 같은 경우 산인데 국도가 위험한다는 건 겨울에 이제 눈이 오거나 그런 국도 길을 피하십시오. 국도나 특히 경춘가도 쪽으로 들어가는 국도 길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대번에 얼어버릴 겁니다.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땅이 얼어 있습니다. 눈이 안 오더라도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얼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산이 있는 지역에 그늘이 꼭 진 곳은 분명히 눈이 안 왔다 손치더라도 그 길이 빙판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운전 습관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운전을 겨울에도 이제 하다가 경춘국도에서 많이 그런 사고의 위험을 내가 많이 봤고, 저도 물론 이제 미숙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난 다음에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거 미리 알고 경험자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걸 알아두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길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전은 첫째, 도로에 나서면은 운전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운전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을 절대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운전이지 운전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상황에 과신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항상 타이어 공기압은 기회가 되면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오일이나 이런 거는 때가 되면은 이제 키로수만큼 300m 타면은 앞에 오일을 갈아주는 과속 거고, 단속 구간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기가 되면 알아서 운전자 차종마다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운전 습관에 따라서 약간의 키로수가 틀려지긴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몇 킬로에 꼭 타라는 건 없지만 요즘 차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가 예전과 틀려서 차 성능도 많이 좋기 때문에 오일을 뭐 꼭 5,000km에 교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7,000km, 10,000km까지 이제 차가 안정됐다라고 10,000km 정도에서도 오일을 교환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뭔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을 할 때는 굳이 이제 엑셀레이터에 이렇게 쳐주지 말고, 이건 이제 연비 효율적인 측면으로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인데, 내려주는 탄력에 의해서 그냥 운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주면서 차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언덕길은 쳐줘야겠죠. 쳐주고 올라오고, 그런 템포의 리듬만을 잘 이용해서 운전을 해줘도 좋은 운전 습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항상 들어갈 때는 미리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십시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 깜빡이를 안 켜면 안 비켜준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거는 자존심하고 직결된 부분이지, 어떻든 간에 뒷사람은 그걸 안 비켜주든 어떻든 인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차선을 바꿀 때는 무조건 우측, 좌우측 깜빡이를 넣는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 습관에 대다 버립니다. 좌측으로 꺾는다 그러면 무조건 좌측으로 깜빡이가 들어가고, 우측으로 꺾는다 그러면 우측으로 깜빡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없다 그래서 깜빡이 안 넣고, 있다 그래서 신호 과속 단속 이 구간입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에 이런 운전자들끼리 차량과의 약속인데 우리가 뛰어가다가도 어디로 갈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사람들끼리 부딪히듯이 차는 더합니다. 사람이 뛰어가다 부딪혀도 중경상을 입는데 차끼리 가다가 부딪히는 건 중경상이나 크게는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신호들, 약속 같은 거, 이런 거 꼭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등입니다. 브레이크 등. 운전자가 제일 내 차에 문제가 없는데 사고 났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뒷차가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 항상 오일을 갈러 갈 때 간단한 거는 물론 알아서 공업사에 가면은 정비해주는 사람들이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오일만 갈아주면 오일만 갈아주고 시간이 됐다고 해서 끝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공업사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나서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하고 나서 또 오일을 갈았다 그러면 공기압 체크 분명히 해주시고 그런 걸 부탁하십시오. 강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일도 체크해 주시고, 오일 갈아주는 거 이런 거 체크해 달라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여부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만약에 등 나갔으면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그건 돈 많이 드는 품목들이 아니니까. 예전 같으면 그 서비스로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냥 등이 나갔다 그러면 등 하나 껴주고, 그냥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항상 그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운전의 최적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초보자인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보자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본네트를 열어봤을 때 브레이크 액이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급격하게 줄거나 급격하게 줄었을 때는 그거를 오일을 누수된 걸 채워놓는다 그래서 소용없습니다. 그건 라이닝 쪽으로 한번 다시 보여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드, 예전에 저도 차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오일, 이 차는 출고하고 한 1497km를 탔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연비적인 측면이 좋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뻗은 길을
들어왔는데 11.3 정도, 19.3 정도의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운행을 해보지만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한다고 가능했을 때는 운전하기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15km 이상은 나옵니다. 15km 이상은 나오고 잘 운전해주면 한 17km, 18km까지 나옵니다. 기름값이 지금 여기에서 1655원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길을 갈 때 이제 패들 시프트를 제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들 시프트 4단인데 해놓고 가요.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집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구나.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밟는 것만큼 툭툭 뻗어나가는 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배기량이 굉장히 좋은 고급차에 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지긴 하는데 요급에서는 차고 넘치는 차입니다. 1300cc급에서는 차고 넘치는 차입니다. 여기까지 뭐 이 정도 급에서 이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차를 타본 경험이 없고 1300cc 타도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